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에는 전통적인 수단도 있고 새로운 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과징금의 의의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법적 성질, 마지막으로 특징을 알아볼 텐데 일부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본래적 과징금과 변형적 과징금이 있습니다. 먼저 본래적 과징금을 알아볼 텐데요. 본래적 과징금은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득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게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인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제6조에 보면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배에서 내리거나 실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담합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 행위인데 이러한 위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과징금인 것이죠. 이어서 변형적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형적 과징금이라는 것은 의무 위반 행위가 사업의 인허가 등의 철회,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철회나 정지를 했을 때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지, 철회, 가름에서 부과되는 금전상의 지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과징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제49조의 6, 제1항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정지 처분을 하면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 정지를 하지 않고 그러한 처분에 가름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형적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법적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과징금을 부과한 사람은 과징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 이러한 과징금 부과 행위는 침입적 행정행위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과징금 부과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 행위는 기속 행위인 경우보다는 재량 행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징금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는데 이러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병과 가능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하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 즉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과 국가 형벌권의 실행은 다른 거다.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부과하는 병과가 가능하고 이렇게 병과를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징금도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부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례를 보기 전에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개인 택시 사업자인 A가 사고지 확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인 이 A에게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죠. A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하급심, 2심 고등법원이었는데요. 이런 하급심 법원이 보기에는 과징금이 100만 원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과징금이 1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죠.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 제재 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과징금의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부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법원이 무엇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지 말고 행정청이 그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과징금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